오늘 또 재밌는 장면이 결국 윤석열이라는 피의자의 수준을 그대로 여실히 반영해주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긴급 뉴스로 나왔는데요. 윤석열 변호인들이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 이제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에서 내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서 그 자체를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첫째,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첫째는 그 영장 발부, 체포영장 발부하는 것 자체를 다투겠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우리나라 법상에 특히 형사소송법상에 그런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는데 그렇게 그런 제도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눈속임을 해가면서까지 변호인들이 저걸 했다는 것은 얼마나 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 바로 내일 아침에 공수처에서 이제 체포를 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저렇게 없는 제도를 저렇게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궁여지책이 일단 보이고, 두 번째 또 이 사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을 개시하지 않았거든요. 집행은 내일 할지 뭐 모레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는데 아직 집행조차도 돼 있지 않은 것을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차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 그 변호인들의 수준을 볼 수 있다. 얼마나 궁박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하면은 저런 없는 제도를 만들고 아직 개시되지도 않은 집행에 대한 이의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이 얘기해주신 게 경찰 기동대가 체포나 수색영장 집행에 나서면은 윤석열 변호 측에서는 경호처든 뭐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뭐 시민에게까지도 체포될 수 있다. 경찰 기동대 너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도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신 말 같지도 거고. 않은 소리고요. 더군다나 윤석열 변호인 측의 서부지법에 체포와 수색영장 이의 신청한다고 했지만 그 자체 제도가 아예 없다. 제도 자체도 없고 그러면 그것을 집행에 대한 이의라고 한다면 집행 개시도 되지 않은 상태, 집행하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시가 내일 아침에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개시도 되지 않은 걸 가지고 미리 당겨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경찰 기동대는 치안을 유지하고 저기 저 집회 저 관저 앞에서 지금 저 뭐 세상을 어지럽히는 저 아스팔트 저 사람들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집행은 누가 하냐? 공수처 검사들이 나가서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뭐 법률가이시니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집행 이전에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제로예요. 없고요. 그리고 뭐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막는다?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 제로입니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변호사라는 인간들, 게다가 지금의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자는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법 시스템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다는 건 진실을 다투는 거는 나는 관심 없다. 무조건 버티겠다는 전략이고 여론전의 일환이고요. 물론 집행 이후에, 그러니까 영장이 집행되고 나서 뭐 준항고라는 절차를 뭐 겪을 수도 있고, 뭐 물론 판사가 실제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고 하면 뭐 구금을 취소하거나 이런 과정을 겪을 수는 있는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이 뭐랄까 체포 당하는 입장에서는 온갖 불이익을 다 감내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영장 집행 이전에 이의 신청이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완전 국민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 박영식 에디터께서 평생을 검사를 해서 사법 시스템을 잘 알 것이다. 저거는 사법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언제나 뭐 모든 검사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렇게 특수부 검사를 주로 한 사람들, 특히 윤석열과 같은 저런 경력의 소유자는 저 사람 죽여 딱 집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수사로 엮어가지고 구속하거나 기소해, 이런 공격형 소위 법률 시스템이나 제대로 아는 거지 본인이 변호인을 해본 적이 없고 정상적인 형태의 소위 리걸 마인드, 좀 법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사법 시스템의 피의자가 되고 곧 피고인이 될 것이고 구속이 될 사람으로서는 자기를 방어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는 잘 알면서도 저건 저러고 있다가 그러네.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붙어 있는 변호인들이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질 못해요. 그럼 그들이 전체 다 모르는 거네요. 다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법 시스템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예. 잘 모르기 때문에 역시 자기 무덤을 또 파고 있구나라고 그러겠네.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아니 저는 거죠.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아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니 변호인들도 법조인이고 윤석열도 법조인이면 뭐 찾아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확인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공표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반박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거를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과 그 변호사들까지도 검사 때 야 이거 뭐 직권남용 아니야? 집어넣어. 만들어봐 하면은 만들어 오니까 방어 논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이 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야 이거 이렇게 걸면은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 공격 방어 방법을 제대로 써보지 않. 공격 방법만 썼고 방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여쭤봤던 거 외에도 그럼 말 나온 김에 윤석열 쪽에 속된 말로 이제 되지도 않는 개소리라고 좀 하겠습니다. 아니 멍멍이 소리 맞습니다. 네. 네. 자 서부지법에 이의 신청한 거 얘기해 주셨고 이건 네, 전혀 네, 뭐 네.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네, 그러면 네. 서부지법에서도 다루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네, 뭐 별로 예. 다루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요거까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임명이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윤석열 쪽에서는 이 두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뉴스가 또 있어요? 네. 이 두 명 그러니까 재판관은 법전에 나온 거는 다 써먹고 있구만 지금. 말이 되더라. 아니 기피 신청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네. 뭘 재판을 받아 봤어야지 알지. 아니 어떻게 기피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아놓고 보고 재판이 불공정하다 싶으면 기피를 논할 수 있는 건데 아주 재판을 보다 내가 말도 잘 들어. 아니 나 그 뉴스를 못 봤어요. 네. 아니 수사도 수사고 네. 탄핵 심판도 탄핵 심판이지만 지금 사실은 한 걸음도 못 나갔거든요. 그렇죠. 한 걸음 나가기 전에 온갖 방법들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다 써서 정말 이 자신이 앞으로 감내해야 될 이 사법 시스템의 무게를 다 어지럽히겠다 이런 전략인데 아니 조한창 재판관은 왜 들어갔어요 또? 모르겠어요.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에 지금 추천을 받았고 국민의힘 주도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 민주당을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이 내란 세력으로 지금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세력이 추천한 조한창은 또 뭐가 잘못했다고 또 기피 신청. 기피를 세상에 말인지 빵꾸지 잘. 그러니까 이거 내 참. 야. 아 근데 저도 함부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닮아.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해버리니까 의원님도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뉴노멀이라는 표현은 너무 아까운 표현이고요. 윤석열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법적 지식을 다 어지럽힌과 동시에 무슨 말이든 다 뱉어내면 언론에서 다뤄주니까 뭔가 이제 균형감 있게 이쪽은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한다 저쪽은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언론이 무게감 있게 다뤄버리면 마치 그 제도가 진짜 먹힐 것 같은 법조인이니까 이의 제기하면 이것이 들어줄 법한 제도로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거든요. 좋은 지적이네.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뭐 보도 채널이든 종편에서든 윤석열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제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것이 제도로서 다뤄지기도 힘들고 이거를 실제 다루는 헌법 재판관들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을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었나라고 찾아보지만 찾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그런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국의 판사들이 다 웃겠죠. 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사들조차도 아니 우리가 한때 저런 사람을 총수로 모셨나 이거 진짜 대한민국 검찰이 문 닫아야 될 이유가 여기서도 또 하나 나오는구나 하고 그러니까요. 자탄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이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네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했고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만 헤드라인이 나오면은 예. 그 지금 아스팔트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사법부가 정치화돼서 완전히 네, 윤석열을 죽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렇겠군요. 예. 굉장히 이거 예.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죠. 진짜. 예. 자, 제가 나오길 잘했군요. 그럼. 예. 그러면 헌재에서도 이 기피 신청 다룰 이유도 없는 거죠? 아니 기피 신청을 하긴 하니까 네. 우리나라 그 뭐 헌재든 법원이든 재판부가 뭐 신청을 하면 보긴 그게 말이 안 돼도 네. 일단은 접수는 해주고 접수해주고 해주고 문전에서 이제 뭐 박대 소위 아. 각하를 하든지 각하. 뭐 또는 기각을 하든지 합니다. 근데 오케이. 심리는 해주긴 해줘요. 네. 근데 아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깊이 골똘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럼 뭐 사안이라고 오래 봅니다. 걸리거나 그런 건 예, 절대 물론입니다. 아니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 드물다 보니까 지금 언론들도 이제 와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체포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법조 기자들도 판사가 발부한 체포 영장을 이의 신청을 한다는 전례가 있었나 이러고 찾아보고 이제 따져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법조인한테 물어보고 취재해 보면 아 그런 게 없구나라는 거 이제 쓸 거고요. 근데 방금 이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2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뭐 법률신문이나 다른 언론에서도 지금 체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팩트 체크를 이미 헌재가 2016년 11월 권모 씨가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제24조 제4항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것을 합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재판관 기피는 금지한 헌재의 법은 헌법재판소법은 합헌이다.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헌재에서 이 판례를 두고 그냥 기피 신청을 그냥 각하해 버리거나 이제 기각시켜 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참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공포가 맨날 남을 집어가지고 쳐넣기만 했지 본인이 지금 쳐넣는 것을 당하는 단계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공포가 이게 뭐 쌍디귿 또는 디귿 이건지 저건지 구분하지 못하는 지금 아주 그 된장인지 아노미 상태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질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공수처로 끌려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48시간 이내에 공수처가 조사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핵심 관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다가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 검사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사실상 그 질서 유지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도 관여가 했다. 가만히 냅뒀다가 나중에 공수처에 잡혀간 뒤에 나 이런 경찰 기동대가 아니 보니까 검사들하고 공수처 검사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집행을 직접 참여하더라. 원래는 그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후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런 이번에 청구하는 구속영장은 불법입니다라고 하면 판사가 어느 정도 먹어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질 못하고 미리 지금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경찰 기동대가 절대로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는 형태가 우리가 돼서는 안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그걸 암시를 해주고 다 가르쳐줬다는 얘기는 지금 이 윤석열 피의자와 그 대리인을 하는 변호사들이 완전히 그냥 지금 완전히 뭐 영어로 말하는 아노미 상태, 완전히 지금 창난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체포영장으로 체포되는 거, 그거 48시간 체포돼서 오는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속영장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건데 네. 그거조차도 지금 두렵게 생각하고 지금 창난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라면은 이것만으로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경찰 기동대와 공수처가 그러니까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를 지휘해서 그 체포 영장 집행을 영장 집행을 하면은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지휘가 아닌 제가 협조 요청이죠. 그거는 가능한 관계 거죠. 기관에 우리는 정당하게 서부지법으로부터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관저에 들어가서 피의자 윤석열을 체포 집행하러 왔습니다까지는 공수처 검사들이 다 해야 할수 돼요. 있죠. 누구한테 맡기면 안 돼요. 네. 공수처 검사들이 하고 다만 그 관저 앞에 불상의 사람들
윤석열에 미친 사람들, 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내란 세력은 윤석열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네. 거기에 아스팔트까지 들어눕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구제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그거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의 사회적 위험이 너무 크고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사전에 경찰 예방적 활동으로 기동대가 나가서 그 질서 유지를 한다. 그 협조 사람들을 차원에서. 막고 오늘처럼 해산 명령을 하고 더 오지 마십시오. 더 오면은 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하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거기까지만 해야지 뭐 지휘를 받아서 뭐 영장과 관련된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경호처에서 통제를 한다면은 그때도 협조와 함께 경찰 기동대가 행동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경호처가 경찰 기동대에 어떤 요청, 거꾸로 집행을 못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는 할는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경호처가 경찰 기동대한테 빨리 윤석열 피의자를 잡아가십시오라고 할 일은 없으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요것도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요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수사기관한테 내란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헌재한테 제출하지 말아라라는 요구를 지금 했어요. 수사기관에. 요것도 저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자 검찰 지금 수사 기록 갖고 있죠. 요거 헌재에다가 내지 마세요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얕게 보고 깊게 보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얕게 보면 지난번 27일 날 이제 변론 준비기일을 했고 내일 3일자에 2차 변론 준비기일을 합니다. 현재까지 윤석열 청구인 쪽에서 변호사를 다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문건을 작성해낸 게 없어요. 맞아요. 단 한 건의 맞아요. 답변서를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건 낸 적이 없어요. 답변서도 길게 안 내도 돼요. 우리는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 의결 절차에 반대합니다. 이것을 기각해 주십시오라고 두 줄만 써도 돼요. 답변서는 근데 그거조차도 안 내놓고 지난번 1차 변론 준비기일 때 헌법재판소가 채택한 즉 현재 검찰과 공수처와 뭐 저기 그다음에 경찰 국수본이 했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사 기록의 인증 등본을 보내달라라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결정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거 보내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먹힐 여지는 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했던 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수사의 조서들은 이 탄핵 심판하는 데서 말 그대로 A, B, C로 따지면 A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럼 A 하지 말라는 얘기는 탄핵 심판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요구니까 그거는 택도 없는 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냥 무지한 사람들의 바락 주장이라고 네. 순화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전형적인 아까 저희가 우리가 이제 수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한 부분을 수사기관들이 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어쨌든 뭐 구속 수사든 뭐든 간에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어쨌든 진일보는 해야 되니까요 상황적으로. 근데 그게 한 대목이 있다면 이제 헌재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씨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수사 방해도 방해고 재판 방해도 방해.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모든 걸 지금 다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목적은 모든 것들을 다 지연시키기 위함이에요. 그 지연시키는 과정에 보여지는 어떤 수단이라는 건 또 여론전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나마 자신을 지지하는 한 줌의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형태로든 여론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목적 그 이하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 측 변호인단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축구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제 자기들은 빗장 수비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어떻게든 수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네 축구 가면 뻥축구라고 해가지고요. 죄다 수비 쪽으로 몰려가서 자기 진영에 공이 넘어오면 맞아. 일로 차고 절로 차고 차는데 각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기장 바깥으로만 차버리면 된다라는 목적하에 그냥 차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스코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게임의 승패도 중요하지 않아요. 공이 오면 일단 찬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겁니다. 축구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깊이 있는 얘기가 이제 또 그 공격만 할 줄 알고 수비는 할 줄 모른다, 방어를 할 줄 모른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수사 기록을 가져다가 보지 마십시오라는 요구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0.0001도 안 된다고 했는데 깊이 있게 놓고 보면 그것도 역시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수사 기록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거를 반대하는 거냐라고 그렇죠. 쟁점만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더 보고 싶네. 더 보고 싶죠. 그렇죠. 재판관도 사람이에요. 어. 아니 도대체 수사 기록에 니네들한테 얼마나 불리한 내용이 있길래 이거 가져다 보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가져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역시 불리하네. 이거 나쁜 사람이네. 더 이상 대통령 맡기면 안 되네. 바로 파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축구로 얘기하면 수비를 할 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진짜. 심지어 자살골 넣고 있는 거죠. 엄밀하게 지금 그러네. 말씀하자면. 야, 그러면 그 헌재 얘기했으니까 헌재를 쫙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헌재 관련 이슈들을. 요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만. 뭐 여쭤보려고 그랬냐? 우원식 국회의장 건? 맞아요. 지금 우리 마은혁 재판관 추가 임명하는 거. 2명 이제 공문. 임명됐고 우원식 의장이 공문을 좀 공개를 했어요.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이 되면은 마은혁 재판관 하겠다 이랬는데 합의를 보여주고 있죠. 합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민주당과 국힘에서 이 여야 합의해가지고 맞습니다. 추천한다라는 공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12월 9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거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확실한 이거 자체가? 증거죠. 저 문건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정계선, 마은혁 민주당은 두 분을 추천했고 네. 저쪽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는데 2대1이잖아요. 네. 저 문건이 민주당이 둘하고 국민의힘이 한 명 한다라는 합의 문건입니다. 이 두 개가 딱 떨어지는 그 물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대행 저기 탄핵 소추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한다고 그랬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합의를 하시죠. 그럼 저 공문은 양 당에서 저렇게 하고 국회의장한테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문서죠. 예, 합의가 됐다는 증거로. 됐다는 증거죠. 예. 그러면 우원식 의장이 이 공문도 공개를 했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도 확실한 증거로서 좀 활용이 될 것 같은데 헌재에서도 물론입니다.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헌재에서 이거는 임명해야 된다. 네. 이거는 국회가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예. 국회 말이 맞다라고 네. 판단을 하면 네. 최상목이 바로 할 수 있는 임명을 해야 하는 안 하면 위법해서 바로 당연히 탄핵 소추 사유기도 하고 네. 불법을 저지른 직무유기가 되니까 당연히 인지해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두 개의 소송이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하나는 어떤 변호사님 김정한 변호사님인가 아무튼 네. 그런 변호사님이 한 분 개인적으로 그분이 지금 헌재에 자기가 재판 사건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세 분이 완전체가 돼야 되는데 이제 두 명은 임명을 했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완전체로부터 9명의 완전체로부터 나는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았다 해서 맞아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민변에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헌법 소원이라는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한 축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 하는 건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가든 여기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 가처분이 뭐냐면 신속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헌재가 가처분 신속하게 심리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입장을 밝혔죠. 지난번 BBK 사건 때 15일 만에 가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요. 저는 15일이 아니라 열흘 이내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최상목 대행이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건 저는 내일 모레면 임명할 거라 봐요. 임명할 거라 보는데 하지 않으면 즉시로 탄핵 소추 사일 뿐더러 직무유기의 형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바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죠. 그거 이게 지금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외통수에 몰렸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헌법소원건이라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검토한다라는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일단 증거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운운할 수 있는
뭐 어떠한 배경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그렇죠. 3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하고 여야 합의를 운운했을 때부터 그거 자체가 일단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그거 자체가 좀 위법하다고 봤는데 이미 국회의장이 증거까지 꺼낸 마당이고 헌재에서도 신속하게 입장을 밝혀서 가처분이라든지 가령 뭐 헌법 소원에 대한 입장을 밝힐 텐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결국 마은혁 후보자 임명으로 수렴될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제 이런 조건들이 다 시간이 흘러서 무르익어서 결정이 된다기보다는 이 정도의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권한대행이 이분도 감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 더 하고 싶다면 더 빨리빨리 결정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8명이지만 빠른 시일 안에 9명이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탄핵이 심리될 것이다. 예,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다만 최상목 대행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정말로 그때는 민주당이 탄핵 소추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식의 해석이냐면 내가 말하는 여야 합의를 확인하는 그것이 기준이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 두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100%. 근데 마은혁 후보자의 소위 그 보수 진영에서의 자질론, 소위 사상적인 문제, 무슨 뭐 인천 무슨 조직 사건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뭐 그런 것에 뭐 관여했다든 등 이런 사상적인 그러한 그 공세의 차원에서의 여야 합의다. 마은혁 후보자가 되냐 안 되냐의 차원의 여야 합의다라고 만약 그렇게 비틀어서 얘기한다면 그거는 금도를 넘은 것이고 그때는 민주당이 즉각 탄핵 소추의 결단을 저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나와 버린다면은 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모르죠. 세상 일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쨌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버텼던 시점부터 해서 시간이 꽤 됐습니다. 일주일 넘게 흘렀는데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언론이 이미 팩트 체크를 다 끝낸 사안입니다. 저 증거가 나오기 이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작년 11월 19일, 11월 22일 사흘 뒤에 양 당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 1명을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등장했고 권한쟁의 심판 검토까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대로 버틴다? 이거는 이제 사실 사람인 이상 이거를 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답이 있습니다. 나온 거죠. 네. 네. 루비콘 강을 걷는 거죠. 그건. 루비콘 강을 건넌 거다. 아, 좋습니다. 근데 그 일각에선 그 답답함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쌍특검 거부권을 썼잖아요. 네네네. 그거 자체도 말도 안 되는데 상설특검에 대해서 이런 방구 지금 추천 이야기를 안 하고 의뢰를 안 하는 있거든요. 거. 이거 네. 사실 지체 없이 빨리 추천 의뢰를 해야 당연합니다. 되는데 그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하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주말까지 아시겠지만 네, 국가애도 기관이고 민주당이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꺼내 볼까요? 그 본인은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먼저 튀어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 가지 해명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국회를 대신하는 대체 입법기구 마치 저 전두환이 했던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쪽지 그 소위 예비비로 지원을 하는 그 기구 그 쪽지를 내용을 나는 알지 못한다. 차관에게 줘가지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 변명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요?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설사 구두로 제가 이 한덕수 총리가 이끄는 소위 대통령 다음에 그 권한대행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제가 의심하는 대목은 이 국무회의가 반대를 대통령한테 전달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아니라 사실상 국무회의를 열었다라는 자락을 깔아주기 위한 소위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국무회의였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내란에 동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예비비로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만든다. 국가보위 뭐 있었죠. 전두환에 무슨 국보위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거를 만들겠다는 데에 기재부 장관이 예비비로 보충해 주라라는 그 지시 문건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그것을 차관에게 줘버렸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최상목 대행의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거 해명 있어야 한다. 예. 공개적으로 아직 민주당이 자유롭진 이것을 않아. 파고들고 그러진 않았죠.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탄핵이 지금 우선적으로 거론되기보다 애도 기간이고 이제 애도가 끝나고 나서 향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미 실수해버린 사안들을 어쨌든 매듭 짓고 풀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권한대행의 자리를 좀 유지시켜줄 마음이 민주당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톤 다운을 할 뿐이지 이미 의혹으로 드러나버린 국보위에 준하는 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최상목 당시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로부터 쪽지를 받아서 그걸 차관에게 넘겨줬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근데 이미 보도로는 다 나와버렸다. 이거를 왜 민주당이 거론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 판단해야죠. 잘 판단해야죠. 네. 끝나고 나서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헌재 마무리하자면은 9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내일이 또 2차 준비 기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네. 이번 윤석열 파면 자체는 사실 국민들도 알고 있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빨리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 심리도 갖고 있는데 네, 네, 네. 또 의원님께서는 소추위원이시니까 네, 네, 네. 실제로 얼만큼 좀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종 데드라인은 4월 18일 아니겠어요? 4월 안에는 무조건 돼야 네, 돼요. 4월 18일에 이제 이미선 재판관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지금 대행은 근데 두 분이 이제 예, 좀- 임기가 끝나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네 그렇죠. 네. 그 두 분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는 4월 17일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그때도 너무 늦어요. 지금 상황에서 빨리 돼야 돼요. 다행스러운 거는 현재의 헌법재판관의 지금 재판관들이 두 명이 추가되면서 더욱 이제 탄력을 받게 됐는데 아무튼 신속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신속한 파면 결정만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공감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다만 현재까지 제가 이제 윤석열 피의자 쪽의 변호사들을 뭐 한편으로는 무시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만 네. 본격적으로 윤석열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말 그대로 프로 변호사들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위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호소 수단이 이거다. 그래서 어떤 절차적 정의, 절차적 권리를 간곡히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윤석열 본인이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나와가지고 장광설을 펴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선전선동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법감정에 호소도 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쓸 텐데 이 지점에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빨리 지금 더 반성할지 모르는 현재까지도 반성할지 모르는 윤석열 피의자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 즉 탄핵 결정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라는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저는 2월 중에도 파면 결정이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갑자기 이제 박봉계 의원님이 그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걱정되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죄송합니다 추잡함과 이 정말 이렇게까지 죄송할 필요 없어요. 네. 그래 추잡함 네. 추잡함을 보여주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근데 아직 윤석열 유튜브 계정은 살아 있고 내일 오전에 이제 그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는 합니다만 어떠한 물리적인 저항이 있을지 모르고 그러면 구속 이전에 혹은 체포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여론전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채널 윤석열에 등장해서 윤석열 씨가 또 한 번의 여론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겠는가라는 그런 갑자기 불안함이 있거든요. 있죠. 그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있는데 제가 오늘 그 경찰에 소위 이제 관저 앞에 모인 윤석열의 뭐 지지자들 뭐 그분들이 돈 받고 나오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나오는지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의외로 그 저항 전선이 강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희들이 또 뭐 민주당이 그렇고 또 공수처에서 그렇고 헌법기관들이 현재의 그 불확실한 상태를 빨리 끝내야 되고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도 사설에서 들어가서 절차대로
조사를 받고 뭐 그 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되면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에 응하라라는 요구들이 저 아스팔트 저 보수들에게도 꽤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분들이 그것을 이해해 가지고 뭐 내일 당장 뭐 물러나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명분적으로나 실리적으로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한 지금 저항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그 마지막 선전선동이라는 걸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오늘 제일 잘한 것 중에 내란의 그 선전죄로 네. 열몇 사람을 우리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고발하기로 한 것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튜브나 또는 지속적인 어떤 연설 등에 의해서 내란죄를 사실상 부추기는 그것을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고발하고 즉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것이 경고 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작용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요 이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오늘 민주당에서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는 국힘 의원들도 있습니다.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박상웅 등 포함이 되어 있고 유튜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배승희, 고성국 씨 등등 해가지고 여러 명을 지금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초반에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를 받고 체포가 되고 했으면 이 내란이라는 게 내란 자체는 종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 옹호하고 오히려 같이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맞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이 그 자기 본인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개인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민주당을 오히려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헌법상의 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얘기하고 마치 우리가 내란 세력인 것처럼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듣기로서는 굉장히 그 참 정말로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스스로 자기 명을 굉장히 빨리 단축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겁내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뭐 녹화 방송이냐라고 하시는데 생방송으로 저희 가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그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헌재 마지막으로 네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네. 혹시 네. 우리 평남 아세요? 왜냐면 저는 잘 몰라서 네, 빨리 말씀해 주시죠. 1차 준비 기일이 있었고 네. 내일이 2차 준비 기일이잖아요. 네.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준비 기일이 계속 있다가 한 번에 뭐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절차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뭐 아닙니다. 예. 네. 박근혜 때 이제 준비기를 제 기억으로는 3번 했고 3번. 본격적인 변론 기일을 7, 8번 이렇게 했어요. 준비 기일이 있고 예. 변론 기일이 예, 있는 변론 거죠? 기일이 있습니다. 다음 스텝이? 준비 기일은 한마디로 지금 소법정에서 해요. 네.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하고 우리 저 최기상 간사만 들어가요. 지금 나머지 소추 의원들은 아직 법정 구경도 못했습니다. 네네. 예, 박근혜 때 법정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소법정이라 그래요. 근데 변론 기일은 대법정으로 옮깁니다. 대법정으로 옮기면 저희 소추 의원들이 다 나갈 건데 대법정으로 옮기게 되면 본격적인 공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변론 기일부터. 예, 그래서 확연하게 그때도 윤석열 피의자 쪽 대리인들이 나와서 어버버버 하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재판부가 볼 때 이거는 정말로 이거 탄핵 심판을 제대로 할 생각이 절차에 지금 협조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그 한마디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명을 단축하는 길이다. 아까 선전선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변론 기일이 그러니까 내일 준비 절차 기일, 준비 기일 두 번째인데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더 하느냐 아니면 바로 변론 기일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그 관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박근혜 탄핵 때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그런데 네. 제가 오늘 듣기로는 이제 윤석열 측에서 일주일에 2번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지연 작전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럼 3번 어때요? 차라리. 뭐 갑자기 드는 빙고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합니다. 네, 어쨌든 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윤석열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근데 2번 하냐 아니면 뭐 한 번 하냐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에 의해서 합의에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 작가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방청에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방청을 신청을 해가지고 경쟁률이 281.5대 1이라는데 이게 변론기를 보기 예, 위해서 변론기를 신청을 보기 하시는 위해서 거군요.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재판이니까. 역사적인 재판이죠. 그럼 한마디만 네. 이 아까 저기 수사 기록을 가져다 보지 마라라고 윤석열 측에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사 기록의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냐? 왜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35시간에 이르는 정도로 그렇게 시간 오래 걸렸을까? 이 기록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참고로 한 사람에 대한 조서가 한 사람입니다. 네. 한 사람에 대한 조서가 3만 페이지에 이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이번 조사에서 한 사람의 그러니까 조서가 3만 페이지다. 여러 수사기관이 지금 막 경쟁적으로 중복적으로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잖아요. 아.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오. 였으니까 뭐 그것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곧 수사 기록을 보내보면 알.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수사 기록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지점이 제가 아까 그래도 2월까지 빨라도 2월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 할 게 뭐 있습니까라고 지금 우리 이제 곽수산 씨가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수사 기록이 오게 되면 그거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봐야 되구나. 예,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변론기일 다음이 그러면 바로 변론기를 이제 몇 번을 하느냐, 15번 하느냐, 20번 하느냐, 그거를 일주일에 2번 하느냐, 1번 하느냐.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셈법이 나오는 거죠. 그럼 변론기일 끝나면 이제 바로 끝나는 이제 거죠?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 그때 파면한다. 이거 들어야죠. 네. 의원님. 피청구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파면한다. 이게 지금 파면한다 가야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포함하면 그래도 이게 어쨌든 접수되고 나서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끝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6개월. 근데 각각 보면 뭐 2달, 석 달 정도 걸렸는데 노무현 대통령 2달, 그죠. 박근혜 석 달 이렇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그때 뭐 12가지 아까였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지금 윤석열의 경우에는 4가지 정도로 지금 네, 그게 좁혀가지고 정리가 정리가 됐죠. 되어 있는데 음. 이걸 이제 산술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더 이 일정 자체가 짧아져서 뭐 지금 언론에서는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은 분명히 날 건데 네. 중요한 건 이것이 구정 전후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뭐 구정 전에도 언급할 수 있을 거라는 뭐 법조인들도 있지만 대개 2월 초 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거든요. 2월 중으로. 네.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혹시 예상하시는지 듣고 싶어가지고 아까 그 기록의 양이 지금, 방대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도인 것 워낙 같아요. 많으니까. 그런데 그 기록을 가져다 보면 이제 그 조서는 원래 그 전문 증거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표현인데 전문 증거는 그 조서에 등장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진술한 거 맞니? 너 이렇게 조사받은 거 맞니? 너 이렇게 조사한 거 맞니? 이렇게 일일이 대조해서 네. 하는 것이 이제 그래야지 증거 능력이 확보가 돼요.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전문 법칙을 그 형사 재판처럼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박근혜 때 탄핵 때 썼습니다. 그래서 조서만 갖다 놓고 적어도 재판관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는 수준. 까지면 그러한 것들 일일이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절차를 잊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탄핵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어떤 그 예상은 2월 내입니다. 2월 내. 내. 아, 오케이. 그러면 현재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상 체포가 언제 될 것이냐 요거는 우리가 추측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넘어간 것 같고 내일 오전이 될 것이다라는 추측들도 나오고요. 네, 네. 하지만 체포가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사실. 네, 네, 네. 예, 뭐 네. 우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도 네. 마음 졸이면서 좀 기다린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은 네, 네. 체포가 된다는 건 이제 확실한 거고. 네, 네. 그럼 가서 이제 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